반갑습니다. 저는 이원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전산세무에게 전산세무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요. 짧게 한번 보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이미 시험 공부를 꼭 시작했다 그런 분들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험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목차가 이렇고요. 목차는 뭐 중요하지 않죠. 처음에 나오는 게 급수, 4개 급수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산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1급, 2급 이렇게 돼 있고요. 전산회계는 전산세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고, 근데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4개 급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시험 내용이야 뭐 시험 실제로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면서 보시면 되니까 뭐 지금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실 건 아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은 언제 치냐, 어디서 치냐. 시험 언제 치나. 1년에 6번 시험이 있습니다. 짝수달의 시험이 있죠. 짝수달의 시험이 있는데 1년에 짝수달이다 보니 1년에 6번 이렇게 2, 4, 6, 8, 10, 12월까지 회계 시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라는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인기도 많고 취직이 잘 되니까, 그리고 한번 취직하고 경력을 쌓기만 하면 재취업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직업이 세무사라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세금은 모든 분들이 다 내니까 세금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겪어본 분들 중에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일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회계 쪽이 제일 좋아요. 회계사무소라든지 세무사무소 또는 일반 회사의 회계직종, 세무직종에 있는 분들이 고용 안정성은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으니까 또 수시로 시험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6번. 전산세무회계만 1년에 6번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해서 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라도 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회계고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시험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시험들 응시자, 접수자 다 합해도 전산회계 시험 하나를 못 따라와요. 회계 관련 시험들 많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산세무회계, AT, 회계관리, 전산회계 운용사, ERP 시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국가공인 시험입니다. 세무계 시험도 있고 기업회계 시험도 있는데, 다른 시험 전부 다, 다른 회계 관련 시험 전부 다 합해도 전산세무회계 시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고요. 이 시험만 봐도 1년에 6번. 보통은 매 짝수달 첫 번째 토요일 또는 두 번째 토요일에 시험을 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시험장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일요일날 시험 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언제 시험 치는지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해당 월의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시험 시행이 되는데, 토요일에 많이 합니다. 일요일은 좀 적고 토요일에 많이 하는데 변경 가능합니다.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1년치 시험 일정을 한번 발표하고 나서도 그때 또 시험 날짜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2021년 인도가 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발표된 시험 날짜가 연기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시험을 치고 싶다, 언제 시험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험 홈페이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예요.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거.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험에 관련돼서 뭐가 없다라고 항의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라는 거.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이렇게 타이핑하고 해서 검색 안 하셔도 그냥 전산회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전산회계 또는 전산세무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치는지의 내용이었고, 어디서 치나요? 전국에 약 140개 정도의 시험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련 시험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다 보니 시험장도 가장 많아요. 집 주변에서 시험을 치면 좋겠지만 집에서 조금 먼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른 시험보다는 시험장의 여유가 가장 많다는 거. 그래서
서울에 보니까 동네에서 그냥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시험 치는 친구도 있던데 나는 왜 차 타고 2시간이나 가야 되나? 이런 불평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 그건 뭐 크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험장 지방 같은데 특히나 강원도나 이런 곳은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 같은 서울 이내라도 집에서 먼 곳에 시험장에 배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 세무사에 전화해서 항의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이렇구나 또는 내가 시험 접수를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좀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수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에 140개 시행된 시험장이 있으니까 시험 접수할 때 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시험장이 영 없으면 그냥 일반 학원에서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시험 접수할 때 빨리 접수하시면 조금 유리한 건 있습니다. 매번 시험 하는데 지금 시험 접수 시작이 만약에 3월 8일 날 시험 접수 시작한다. 그럼 3월 8일 날 오전 00시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 전날 밤 12시이죠. 그러니까 오전 00시. 이때 땡 하자마자 바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접수를 바로 딱 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험장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시험장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집 가까운 곳에 선택을 가능해요. 코로나 시즌 이전에는 선택할 게 많았는데 코로나 시즌 들어오면서 선택의 폭이 좀 적어졌다든지 선택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인원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또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시험 접수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운이 많이 작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빨리 하면 좋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시험 접수날 오전 00시에 접수를 하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이 접수가 폭주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니까 그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모레 해야지.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 또는 몇 시간 놓쳐가지고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간 딱 1분이라도 늦으면 1초라도 늦으면 접수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세무사에 전화하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딱 10초 늦었는데 접수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못 해주시나요? 못 해줍니다. 왜? 전산으로 막혀버리기 때문에 한국세무사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 누가 보나요? 아무나 봅니다. 진짜 아무나 봅니다. 막 봅니다 그냥. 나는 나이가 어린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심한 경우는 감옥 갔다 왔는데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요. 나이 및 전공 다 무관한데 딱 하나만 걸리는 게 있으면 시험 치다가 부정행위 했을 때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2년간 시험을 접수가 안 돼요. 이건 시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들 착한 분들이죠. 저도 착한 사람입니다. 제 얼굴 보니까 착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착해 보이죠? 고맙습니다. 안 착해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린 다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응시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70대 어르신도 계세요. 이런 분들 70대 연세가 많으시기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관심이 있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회계를 좀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시험을 보시니까 저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고 대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령 상관없으니까요. 저도 시험 봐봤습니다. 가보면 나이 어린 친구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공부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냐. 회계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시자가 가장 많고요. 회계나 세무, 전공 과목이 붙어 있는 거죠. 회계도 전공 과목이고 세무도 전공 과목이고 전공 과목이 붙어 있는 시험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언제나 늘 5손가락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전체 인원이 전산 세무 1, 2급, 전산 회계 1, 2급 합해서 4개 급수인데요. 4개 급수 합해서 1년에 코로나 이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1년에 대충 한 28만 명이 봤어요. 28만 명이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능, 토익, 한국사 시험 이런 시험들 제외하고는 거의 탑을 달리고 있어요. 항상 매년 그 접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 전산회계 시험을 준비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상당히 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를
팔로우 더 플루 흐름을 따라서 나도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따놓으면 좋습니다. 안 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거 따서 뭐 하나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거 따서 뭐 하나? 따면 좋죠. 국가고용 자격증 하나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이력서 의대라도 쓸 수 있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플라스틱 카드, 자격증 카드, 신분증, 신용카드 크기만한 신분증 같은 그런 자격증 하나 받으면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사람은 기분 좋은 게 거의 답니다. 기분 좋아서 뭐 하겠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도움 됩니다. 기분 좋으면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고 다 도움이 되고 취직할 때 무조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 28만 명 정도. 그 중에 전산회계 1급을 가장 많이 보시고요. 전산회계 2급은 6만 명, 절반밖에 안 되네. 왜 이렇게 적게 보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치면 합격을 해요. 전산회계 2급은. 전산회계 2급에서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가면 이게 전산회계 2급을 너무 쉽게 따다 보니 이 전산회계 1급도 쉽게 딸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전산회계 2급 쉽게 땄으니까 대충 공부해서 전산회계 1급 따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전산회계 2급 응시 접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만만해 보이거든.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전산회계 2급 절반 정도 합격하면 10명 치면 5명 합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공부해서 이번에 시험삼아 봐야지 이런 사람은 떨어지고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은 다 합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수들만 떨어지고 허수가 아닌 분들은 다 합격한다는 이야기. 절반이 합격하니까. 그러다 보니 전산회계 1급도 그러면 뭐 2급도 이렇게 잘 합격했는데 1급도 그냥 보면 되겠지 라는 그런 긴장 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게 12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2배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전산회계 2급도 상당히 많이 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숫자로 취득 숫자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이 8만 명, 전산세무 2급까지도 진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2급 세 가지는 진짜 많이 본다는 거. 도전할 만하다는 거. 전산세무 1급도 도전할 만한데 2만 명 너무 적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 그래서 나도 한번 봐봐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거의 상식선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뭐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넘어갑니다. 시험 어려운가요? 조금 말씀드렸는데 체감 난이도가 어떤지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렵나? 그걸 누가 합니까? 어려운지 쉬운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전산회계 2급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력의 차이 때문에 누구나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토익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시험을 여러 번 보면 공부를 딱히 열심히 안 하더라도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면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전산회계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만 반복적으로 본다고 해서 절대로 점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강의 듣고 공부하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강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나 세무는 강의 들을 때와 안 들을 때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급수마다 개인차가 다르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얼마나 체감 난이도가 얼마인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전산회계 2급 제일 낮은 급수 전산회계 2급은 합격률이 50% 이상이므로 10명 치면 5명 합격, 절반 합격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수만 아니라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1급 정도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학 잘하는 사람 유리한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혀 쓸데없습니다. 수학 잘하든 못하든 별 쓸데가 없어요. 왜? 수학이 아니에요. 회계, 세무 이쪽은 인문계 과목입니다. 자연계 과목이 아니에요. 인문계 과목이에요. 뭐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전자계산기 이런 거 두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암산을 잘하든 못하든 수학적인 개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뭐 저학 빼기 잘 못해요. 암산 잘 못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 유리한 건 절대 아님. 이거를 별표 치고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까 봐서 그 흰색으로 했습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숫자에 밝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 수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에 밝으면 뭐 어차피 숫자를 다루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유리하긴 할 텐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습 능력이나 암산 능력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왜? 성실하게만 하면 전산 회계 1급, 2급은 무조건 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강의 열심히 듣고 강의 복습만 잘하면 무조건 딸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맨날 게으른 놈이라고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뭐 맨날 뭐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으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저는 전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어떡하나요? 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일단 뭐 이메일 확인하고 기사부 먼저 보는 기사부터 먼저 보는 분들 계시고 휴대폰 스마트폰 켜면 게임부터 하는 분들 계시죠. 그 시간에 인생이 100년입니다. 100살까지 살 거죠. 젊은 분들 지금 대학교 다니는 분들부터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합니다. 이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딱 전산회계 2급 공부하는데 빠르면 한 달, 길어도 2달입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 따고 나서 바로 2달 뒤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면 전산회계 1급 딸 수 있고 또 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2달 뒤에 바로 시험 치면 전산 세무 2급 딸 수 있습니다.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3개 따는데 길어봤자 6개월 걸린다는 거죠. 바로바로 공부하면. 100년 사는데 이 100년 동안 6개월의 시간만 투자하면 국가공인자격증 3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지 못하다. 나는 뭐 공부하는 게 취미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딱 우리 인생에서 6개월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국가에서도 인정해준 국가공인자격증 3개, 그것도 만만하지도 않은 회계 세무자격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하루에 4시간만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시간 힘들지 않잖아요. 직장인들도 일하고 나서 하루에 4시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공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 만에 딸 수 있나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모든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게는 한 달입니다. 전산 회계 2급. 회계 2급 빠르면 한 달. 길어도 2달입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나 뭐 집중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차가 사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전산회계 2급만 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인데 개인차 때문에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복습만 꾸준히 하신다면 길어도 2달 안에는 합격하십니다. 3달 걸린다는 이야기는 직장 다니면서 밤에 시간이 없이 뭐 한두 시간밖에 시간 못 내는 분들, 그런 분들 꾸준히 하시면 한 3달 정도 걸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3달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냥 한두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아니죠. 2달.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전산회계 1급, 2급 통합해가지고 3달 정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통합해서 볼 필요가 없고 차근차근히 올라가시는 게 좋으니까 무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무리해서는 답 안 나와요. 천천히 낮은 것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고 싶다. 나는 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공부하셔도 돼요. 1급과 2급을 한꺼번에 보시면 시험을 1급, 2급을 같은 날 하루 만에 접수해서 같은 날 봐서 같은 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전산회계 1급, 2급을 동시에 접수해서 같은 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 잘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회계를 처음 본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회계를 처음 본다. 그런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 2급 같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2급부터 먼저 하고 1급부터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시간이 좀 있다. 학생이고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1급, 2급을 같이 공부할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같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개 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주로
대학생 분들이나 아니 휴학 중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들 중에 방학 기간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1급과 2급을 한 번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차근차근히 밑에서부터 낮은 급부터 올라가는 게 그걸 우리 추천드리고요. 학생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추. 학생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과거에 회계 기초를 좀 봤다. 회계를 조금 안다. 차변과 대변 정도는 뭔지 안다.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공부 기간은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처음 공부한다. 전혀 기초 지식이 없다.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회계 2급 2달 바로 도전하면 회계 1급 2달 만에 바로 시험이 2달 만에 있기 때문에 2달인 겁니다. 바로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 2급 역시 2달 이렇게 쭉쭉 해나가면 총 6달 6개월이면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산세무 공부기간은 전산회계 1급 합격 후 전산세무 2급 바로 보시면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그냥 시험만 봐서는 안 되죠. 공부하셔야죠. 시험 범위가 좀 넓어지니까 공부하셔야죠. 근데 바로바로 공부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까지 바로바로 시험 공부하셔서 바로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만 하고 전산회계 1급 안 하겠다. 너무 아까워요. 기초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면 전산회계 1급을 딸 수 있는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안 봐버리면 전산회계 2급 따고 안 봐버리면 상식 전선에서 상식 수준에서 좀 머릿속에 남아있겠지만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라가서 바로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 따고 이걸로 끝나겠다.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전산세무 2급 할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한 6개월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전산세무 1급은 좀 다른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전산세무 1급은 난이도가 높고 출제 범위가 넓어서 개인차가 크다. 보통 한 전산세무 2급 따고 나서 또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건 합격률이 얼마냐. 이것은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궁금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회계 2급은 50%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게는 60%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제일 많은 경우였고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50% 평균 53%가 나와 있는데 재건 2년간 합격률입니다. 재건 53% 나와 있는데 그냥 반 정도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만한 시험이다. 만만하지만 국가공인시험입니다. 나라에서 그냥 국가공인을 해줬을까요? 아니죠. 나라에서 그냥 공인해주지 않습니다. 난이도 보고 합격률 보고 시험이 어떤지 다 검토한 다음에 국가에서 공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공부만 하신다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회계 1급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40%, 평균 40%인데 많이 합격할 때는 65%까지 합격했습니다. 전산회계 2급보다 오히려 합격률이 높았던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순전 운입니다. 운이긴 한데 그럼 운은 어쩔 수 없죠. 일단 실력이 있어야 운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낮게 나왔을 때는 21.89%, 한 22% 정도 나왔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4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 치면 4명 합격합니다. 전산회계 2급은 10명 치면 5명 합격하고 전산회계 1급은 10명 치면 4명 합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만만하게만 보지 않는다면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은 난이도 차이가 크진 않지만 시험 범위가 넓어져요. 원가관리에게도 출제가 되고 세법, 세무에게도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무 쪽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외에 그 매출 전표도 출제가 되고 하니까 시험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는데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게 보고 뭐 바로 쳐도 되겠네. 전산회계 2급이 만만하니까 바로 합격하면 전산 1급도 대충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만 아니라면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원주 세무사의 강의를 조금 더 듣고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해야지. 2달 동안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합격합니다. 왜? 10명 중에 4명 합격하니까요. 이게 뭐 그렇게 뭐 합격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쉽습니다, 사실. 다른 여타 자격증 시험보다는 사실 쉬워요. 전산회계 1, 2급 하실만 합니다. 전공자가 아니라도
상식선에서 일반인들도 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산세무 2급을 바로 2달 뒤에 또 공부해서 보시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평균 전산세무 2급은 평균 합격률이 35%, 40%나 35%나 5% 차이인데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10명 치면 5명 합격하는 시험이고 10명 치면 4명 합격하는 시험이고 10명 치면 3.5명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4명 또는 3명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많게는 57.3%까지도 합격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역시 21.89% 비슷하죠. 합격률 나온 적. 합격률만 따지면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은 합격률만 따지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응시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좀 접수량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리고 또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난이도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은 출제 범위도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바로 합격하자마자 바로 공부해서 시험 치면 합격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전산세무회계 시험 관련된 일을 지금 한 12,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출제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출제 담당자였어요. 그리고 출제 담당자였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도 많이 보고 사례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 바로바로 보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많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합격률 이 정도다. 할만하다. 전산세무 1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격률 15%인데 적게는 3.7%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죠. 10명 쳤는데 한 명도 아니고 이 정도 합격률 나온 거.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 좀 유리해요. 전산세무 1급은.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까지는 바로바로 올라가시라. 그리고 좀 욕심내서 전산세무 1급 할 거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짧게는 4달, 많게는 6달까지 정도 생각해 보시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하면 4개 다 따는데 길게 잡고 1년 정도 생각하시고 개별적으로 낮은 급수들을 보시려면 그냥 2달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을 어떻게 치다요? 이론과 실무를 한꺼번에 칩니다. 하나의 시험지에 이론 시험 먼저, 실무 시험 뒤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시험도 프로그램에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이론 시험이 뭐냐면 그냥 사지선다형 시험이에요. 이론 객관식 사지선다형과 실기 시험을 동시에 치는데요. 이론 문제, 사지선다형 시험 15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가 뒤에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 푸는데도 뭐 컴퓨터용 수정사 그냥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근데 필기구는 필요해요. 필기구는 뭐 볼펜이나 평소에 쓰는 볼펜이나 샤프 같은 거 이런 거 연필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시험지에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필기구 간단한 필기구는 필요해요. 시험 시간은 전산회계 60분, 전산세무는 90분입니다. 전산회계 1급, 2급 다 60분, 전산세무 1급, 2급 다 90분입니다.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별로 없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간혹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산세무로 올라가면 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 시간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험 칠 때 볼펜은 필요합니다. 없어도 가능해요. 없어도 괜찮아요. 볼펜 없어도 뭐 필기를 안 하셔도 되니까 가능한데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전산회계 2급에도 계산 문제가 출제되니까 계산 문제 푸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 풀이 용도로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 쓰기 편한 필기구 갖고 가시고요. 회계 시험 칠 때는 반드시 필기구, 간단한 필기구하고 전자계산기하고 손목시계는 필수입니다. 손목시계는 왜 필요합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험이라서 컴퓨터 오른쪽 밑에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 컴퓨터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설정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외국 시간으로 맞춰놓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 믿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손목시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기구하고 전자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쓰시는 거 이거 뭐 마트나 뭐 그 생활필수품 가게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반드시 공부할 때도 필요하니까요. 반드시 갖고 계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가 취업하기 위해서 따는 거죠. 자격증 따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에 도움됩니다. 자격증이 무조건 취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회계 관련 업종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거의 다 취직이 됐어요. 무조건 취직된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자격증 갖고 있다고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취직할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취직이 안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접수자가 28만 명, 거의 30만 명입니다. 10년이면 300만 명이죠.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회계 쪽이 아니라도 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뭐 무역 쪽으로라도 뭐 관리 쪽으로라도 뭐 인사관리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생산관리 하시는 분들도 이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회계나 세무 쪽으로 일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취직할 생각을 못 합니다.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업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무원 및 공사시험 또는 각종 기업 등에서도 우대상이 많아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 갖고 있으면 취업에 가산점이 있다든지 또는 자격 수당을 받는다든지 또는 진급하는데 가산점이 있다든지 그런 우대상을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학교 같으면 학점을 더 잘 준다든지 그렇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또 졸업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우대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가 돼요.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반드시 취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증을 따면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실무자들이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바로 실무를 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시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실무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실무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바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 실무에 가서 실무라는 거는 뭐 임기업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차가 많죠. 성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실무 환경이 워낙 복잡함으로 쉽지 않지만 자격증은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확인받는 거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실무에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적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요는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1타 전산세무에게 1타 전산에게 1타 전산세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